이 사연은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은 창작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는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깨어났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지만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깔끔한 모던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3살 배기 아들 민준이가 아직 푹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지수는 남편 현우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여보,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현우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먹고 와요? 아니면 챙겨둘까? 회사에서 먹을 거야. 오늘 중요한 미팅 있거든.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지수에겐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시어머니 영의 생각이 불쑥 떠올랐어요. 지난주 영희가 손주 선물을 사오지 못했다며 미안해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수는 그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생각났죠. 어머니, 그거 못 사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신가요? 민준이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낡은 옷에 허름한 차림으로 다니는 시어머니가 지수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남편 현우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데도 영희는 늘 검소하게 살았죠. 현우야, 어머니는 왜 저렇게 사시는 거야? 돈이 있을 텐데. 현우는 아내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야.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지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검소한 거랑 구질구질한 건 달라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시어머니 안 모시는 줄 알겠네. 현우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수의 불평에 익숙해진 듯 했죠. 지수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그 소박함이 못마땅했어요. 결혼식 때도 소박한 한복을 입고 오셔서 친구들 앞에서 약간 창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평소에도 영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다녔죠. 엄마, 일어났어?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 잘 잤어.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야. 할머니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계시지. 할머니 보고 싶어. 지수는 아들의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좋아했죠. 영희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지수 눈에는 그 사랑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투박한 손길, 소박한 선물, 그리고 늘 집 냄새가 배어있는 옷에서 나는 냄새까지. 오늘은 유치원 갔다가 엄마랑 놀이터 가자. 할머니는 다음에 보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들을 씻기면서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편함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영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돈이 없음을 과시하듯 검소함을 내세우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것이 지수에게는 마치 자신을 향한 무언의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9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생각하며 현관문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해진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죠.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영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수. 아침부터 미안해. 민준이 좋아하는 배 사왔어. 지수는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또 저으시네. 지수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옷이 너무 촌스럽고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는 민망한 듯 웃으며 신발을 벗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왔어. 현관에서부터 영희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지수의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집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였죠.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거실에서 뛰어나와 영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향해 몸을 숙였어요.
우리 민준이 왔네. 할머니가 맛있는 배 사왔어. 지수는 민준이가 시어머니의 옷에 닿는 걸 보며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아이에게 옮을까 걱정되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나가야 하는데. 지수가 말했어요. 영희는 이제 막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배만 두고 갈게. 민준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머니, 가지마. 놀다가. 영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수는 더욱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갑자기 와서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바쁘셔. 우리 유치원 갈 시간이야. 영희가 허리를 굽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퀴퀴한 집 냄새, 오래된 옷에서 배어나오는 먼지 냄새. 지수는 그 냄새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영희는 지수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어휴. 영희가 놀라 물러섰어요. 지수야, 괜찮아? 어머니. 냄새가. 지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지금껏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어요. 미안해. 내가 오래된 옷을 입고.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를 자기 쪽으로 당겼어요. 민준아, 엄마랑 손 씻으러 가자. 영희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아침부터 불쑥 찾아와서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 냄새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제발 좀. 지수의 말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영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시고. 그리고 지수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신었어요. 배는 냉장고에 넣어두렴. 민준이 간식으로 주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가는 것을 보고 울먹였어요. 할머니, 가지마. 영희는 손자를 향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이쁜 우리 손자. 현관문이 닫히고 영희는 떠났습니다. 지수는 비닐봉지에 담긴 배를 바라보았어요.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할머니. 지수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 냄새를 다시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일인데 왜 늘 저런 모습으로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퀴퀴한 냄새가 지수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지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만 울어. 할머니 곧 또 오실 거야. 지수가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며 속으로 시어머니를 원망했죠. 왜 갑자기 오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할머니 보고 싶어. 민준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가셨어. 다음에 보자. 하지만 민준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결국 아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달래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떠나버린 영희가 미웠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갑자기 오셨다가 가셨어요. 민준이가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죠.
현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냄새가. 지수는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말하기 민망했습니다. 냄새가 뭐? 또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어머님 옷에서 냄새가 나서 좀 불편했다고 했어요. 아, 또 그런 소리를 했구나. 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될 텐데. 지수는 화가 났어요. 참긴 뭘 참아요. 당신은 그 냄새를 맡아보지도 않았잖아.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에 냄새가 배는데. 지수야, 우리 이 얘기는 내가 들어가서 하자. 지금은 일 중이라. 현우의 말에 지수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님 편만 들고. 지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배를 꺼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가져온 배 먹을래? 아이는 배를 보고 울음을 그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배를 씻어 깎아주자 민준이는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그러나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악화되어 갔죠. 오후가 되자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의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지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오히려 어머님이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신 게 잘못이지. 집에 돌아온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상처받은 눈빛, 민준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현우의 실망한 목소리. 모든 게 지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우가 퇴근했을 때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현우는 지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내가 전화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이에요.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주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그 낡은 옷과 냄새가 왜 그렇게 불편한지, 왜 자신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지수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는 현우가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불편한가?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영희는 지수에게 친절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지수는 점점 시어머니의 검소함이 못마땅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화려한 생활 방식에 대한 무언의 비난처럼 느껴졌죠. 시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찰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시어머니의 퀴퀴한 냄새가 다시 떠올랐고 지수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텐데. 왜 항상 저런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머그컵이 들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30년 된 아파트 단지의 오래된 모습이었죠. 영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보러 가지 말걸. 영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어요. 낡고 오래된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은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구역질을 하던 그 모습, 냄새가 난다던 그 말.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나나?
영희는 자신의 팔소매를 코에 대보았습니다. 특별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분명 무언가 있었겠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영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래,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배도 사다 주고 싶어서 갔었어. 지수가 뭐라고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의 행동을 일러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갑자기 가서 미안하다고 했어. 정말요? 지수가 어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말했다던데. 영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까지 알고 있었군요. 그런 일 있었니? 난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내가 갑자기 간 게 잘못이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수한테 얘기할게요. 영희는 서둘러 말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부부 사이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늘 검소하게 살았던 것은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집에 살면서도 아들의 교육비, 결혼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뭘 어쩌면 좋을까? 영희는 일어나 작은 옷장을 열었어요.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죠. 한쪽 구석에는 지난해 명절 때 현우가 사준 새 옷이 있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했던 옷이었죠. 영희는 그 옷을 꺼내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위한 것은 뒤로 미뤄왔던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위해 항상 자신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이야. 영희는 휴대폰을 들고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 오래된 이웃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나도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영희는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여행 갔을 때 사용했던 가방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방 안에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어. 영희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영희는 오랜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자는 영희의 오랜 친구였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롭게 지내던 영희에게 늘 힘이 되어주던 친구였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 동네 근처에 방 있는지 알아봐 줄래?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사? 무슨 일 있어?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아들이랑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니? 미자는 영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야기하기 망설였지만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미자는 분노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너를 대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희야, 당장 이사 와. 우리 아파트 옆 동에 빈집 있어. 내가 부동산에 말해놓을게. 영희는 미자의 열정적인 반응에 위로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미자야.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을 봐온 사이인데. 당장 이사 준비해.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새로운 삶.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의 집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지수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와 있었던 일 이후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조차 어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바쁘셔서. 지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지수에게는 오히려 편했어요. 불편한 만남이 없으니 신경 쓸 일도 없었죠. 하지만 민준이의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 현우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죠. 지수는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물었어요. 현우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안 돼. 지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응. 번호가 바뀌었다는 메시지만 나와. 어머니 집에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지수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러실까요? 현우는 지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그날 내가 어머니한테 한 말 때문에. 지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행동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아예 끊을 일인가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건 내가 어머니한테 한 행동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수는 아이를 달래며 현우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애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내가 내일 어머니 동네 이웃분들한테 물어볼게. 어디 가셨는지 알아봐야겠어. 지수는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자신 때문에 집을 나가버렸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수는 이제껏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현우는 출근 전에 시어머니 동네에 들렀다가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소식 들었어. 이사 가셨대. 지수는 놀랐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모르겠어. 이웃분들도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셨다고만 하더라고. 새 주소는 안 남기셨대. 지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알아볼게. 너는 그냥 민준이나 잘 봐. 현우의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달리 지수의 마음은 흐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영희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점점 예민해졌고 민준이는 자주 할머니를 찾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를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아이의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신이 났지만 곧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있어? 지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지금 여기 없어,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어. 지수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 이렇게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놀이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우연히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영희였어요.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희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전에 보던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지수가 소리쳤어요. 영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지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곧 버스가 도착했고 영희는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지수가 다가가기도 전에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가 버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분명 영희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지수를 보고도 모른 척 버스에 올랐어요. 이제 정말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걸까? 지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영희를 봤다고 말했어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정말? 어디서? 놀이공원 근처 버스 정류장이요.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새 옷에 머리도 단정하게. 현우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근처에 사시는 건가? 내일 가봐야겠다. 지수는 영희가 자신을 본 순간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지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수가 봤다는 버스 정류장 근처를 수색하기 위해서였죠.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배웅했어요. 집에 홀로 남은 지수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머님이 정말 우리와 관계를 끊으신 걸까?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어머니의 외모와 냄새에 집착했을까요? 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지수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냄새난다고 놀림받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지수로 하여금 타인의 냄새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 오후가 되어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를 못 찾았어. 주변 아파트들도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지수는 남편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어머니는 이미 우리를 떠나셨어.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현우가 불안한 듯 뒤척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지수는 시어머니를 봤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에게 영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 이 사람 요새 자주 봐. 저기 삼거리 근처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던데. 지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아파트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기 새로 지은 아파트. 파란색 간판 있는데. 지수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거기 살고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파란 간판이 있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새로운 건물이었습니다. 지수는 경비실에 가서 영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분이 혹시 여기 사시나요? 경비 아저씨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7동 503호에 사세요. 한 달 전쯤에 이사 오셨어요. 지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57동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3호 앞에 서서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지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신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와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누구 찾으세요? 저.
503호에 사시는 분을 찾고 있어요. 아, 영희 씨요? 지금은 안 계실 거예요. 요즘 노인정에 자주 가시거든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노인정이요? 네, 단지 내 노인정. 1층 주민센터 옆에 있어요. 지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인정을 찾아 들어가자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수는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다른 할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봤던 그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영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주변의 할머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구들, 잠시만. 영희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하고 지수를 따라 노인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정원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지수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잘 지내고 있어. 저희가 어머님을 찾고 있었어요. 현우 오빠가 많이 걱정했어요. 영희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현우한테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줘.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난 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난 거야. 지수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에게 짐이 되세요? 내가 검소하게 살아온 것도, 낡은 옷을 입은 것도 다 현우를 위해서였어. 내가 아끼고 모아서 현우가 좋은 대학 가고 너희 결혼할 때 도움 주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거지.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의 검소함이 단순한 구두쇠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지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이야. 난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어. 더 이상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지수는 영희의 단호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인한 분이었다니. 지수는 처음으로 영희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다시 오실래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영희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지수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꼭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찾긴 했지만 영희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았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어요. 삼거리 근처 새 아파트에 사세요.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어머니 만났어? 어떠셨어? 지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새 옷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시고 노인정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려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그럼 어머니 언제 오신대? 우리 집에 모셔왔어야지.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아직은 오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시간이 필요하대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왜? 지수는 영희와 나눈 대화를 모두 현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검소하게 사신 이유, 낡은 옷을 입으신 이유, 모두 아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네. 난 항상 어머니가 그냥 검소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어머님을 너무 오해했어요. 그 검소함이 우리를 위한 거였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모셔와야 해. 현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어머님 의사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희의 눈에 담긴 상처와 결연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어요. 민준이를 데리고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본다면 영희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민준아, 오늘 할머니 보러 갈래? 지수가 물었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할머니 볼 수 있어? 응, 할머니가 새로운 집에 살고 계셔. 우리가 놀러 가자.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영희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영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하자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영희 할머니 혹시 보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어. 어제 어디 간다고 하셨는데. 지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디를 가셨을까? 민준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은 다른 곳에 가신 것 같아. 다음에 또 오자.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우연히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영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달려오는 민준이를 보자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영희에게 안겼어요. 영희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영희는 민준이를 안은 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왔구나. 많이 컸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영희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었어. 지수는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찾아왔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수야. 세 사람은 한동안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가실래요? 점심 같이 먹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잠깐만. 지수의 집으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민준이만 신나게 할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희는 현관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영희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신나게 놀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지수야,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싶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모습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영희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해와 용서의 기색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살래?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영희와 지수는 서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새 집이 있어.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 지수는 그 말에 안도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였어요. 현 오빠가 오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영희의 눈에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번졌어요. 현우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하지만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오후가 되어 현우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현우는 거실에 앉아있는 영희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현우야. 현우는 서둘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항상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엄마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현우는 영희의 변화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한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지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모자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어머니. 지수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식구는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신나게 떠들었고 현우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영희는 이런 가족의 모습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일어났어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내 집이 있어. 거기서 자는 게 편해. 지수는 시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영희는 민준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우리 손자 잘 자고. 민준이는 아쉬워하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곧 또 올게. 지수가 영희를 모시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지수는 차를 세우고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영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사람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나도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단지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던 거지. 이제 나도 내 삶을 찾았으니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강인하고 현명한 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니. 어머니,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지수가 말했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시간 날 때마다 갈게. 하지만 너무 자주는 안 갈 거야. 너희 부부 생활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언제든 환영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수도 함께 내려 영희를 아파트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눈빛 속에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지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냄새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현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항상 강인하셨어.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 지수와 현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어머니를 찾아주고 화해해줘서. 지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고마워, 지수야. 전화를 끊은 지수는 창가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어요. 지수는 이제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희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현우도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어요. 영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 영희는 감동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네 식구는 다시 한번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사였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영희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니, 작은 선물이에요. 영희는 놀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비싼 걸. 어머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앞으로 어머님 자신을 위해 예쁘게 꾸미셨으면 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그날 밤 가족은 함께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잠이 들었고 현우와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외모나 냄새가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가족의 모습. 지수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